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4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전략 체계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박찬수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전략연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31일 개최되었습니다. 지역혁신이라는 주제의 시의성과 국가 전략성, 그리고 열린 정책 대안을 위한 효과적인 의견 교류를 위해 비공개 전문가 좌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의견 개진해 주시고 최종 내용까지 검토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혁신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논의된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역 소멸의 위기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는 인구의 위기, 기업과 산업의 위기, 재정의 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순유출로 인해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 시군구에서 2018년 89개, 2019년 97개, 2020년 105개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섰습니다. 취업의 남방 한계선이 판교나 용인이라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밀집에 따른 일자리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업과 산업의 위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 자동차, 조선업 등의 위기 때문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군산과 거제는 2년의 지정기간이 재연장되었습니다. 지역산업의 위기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내 총생산 비중은 점점 좁혀져 왔으며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선 이후 최근까지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의 위기는 재정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재정 자립도는 서울이 약 80%, 경기와 세종이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남, 강원, 전북 등은 30%를 하회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소멸 고위험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13%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같이 지방 소멸의 위기의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자치분권 달성을 위한 선결 과제로 재정분권에 대한 요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할 경우 연 8조 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대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1년 현재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재정분권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 8월 발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4.3% 인상,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핀셋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 5조 3천억 원의 지방재정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대표적 혁신성장 정책인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지역 기반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 분권 강화의 움직임과 지역주도 혁신성장 사이의 미흡한 전략적 연계가 국가 혁신성장 정책의 취약점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지역 내 복지 지출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등은 당연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투자의 전략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에만 매몰된 나머지 3년이나 5년 후에 대한 질문이나 준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 분권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지자체와 지역 싱크탱크의 역할이 다시 한번 정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기획은
지자체 및 지역 싱크탱크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에서도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사업 발굴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발표된 미국의 앤드리스 프론티어 액트에서도 R&D 및 인력 양성의 지역적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 역량 강화 및 기술 허브 구축의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지난 44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토의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분권 강화와 지역주도 혁신성장 전략 연계 방안. 둘째,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 및 제도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미래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지자체와 싱크탱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포럼에서 논의된 전략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중앙집중형 국가발전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도의 신산업 발굴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이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분권 논의는 지역에 가용한 신규 재원을 우선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자체에 교부될 묶음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장기 지역 성장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정책과 제도의 기획 역량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유능한 인력의 확보와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마련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주도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광역, 기초 등 지역 규모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별 전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먼저 광역 수준에서는 지역별 혁신 인프라 등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혁신 역량의 차별화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앙정부 정책과 역할을 연계하고 지역 특화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지방 협력 사업의 성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결과가 다시 지역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 성과 사이의 선순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규모 이상의 지자체가 다수의 강소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 노력과 성장 의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약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성장 의지가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그 성공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 역량, 인력 확보, 기업 유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산하 싱크탱크가 정책과 제도의 기획 역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 조직의 지역 간 불균형과 미흡한 역량은 지역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소수의 구급 행정직이 지역사업 기획과 전략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 변화를 선도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과 제도 인프라 준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주도로 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가능합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된 지역연구원 설립 규모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혁신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교육, 보건복지, 고용, 노동, 글로벌 전략 등의 방향성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 지자체 인력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지자체와 매칭 부담하는 지역 수요 맞춤형 혁신성장 사업 기획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둘째, 인력 확보 측면입니다.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사업 신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고학력자 또는 창의적 혁신 인재가 아니라 대부분 현장형 또는 미드업형 인재라는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에 위치했다고 지역 대학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을 지자체가 육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새로운 산학협약 형태로 지역 전문대와 연계하여 대학 졸업생을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사업 선정 기준에 지역 혁신 인재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방안입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사실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성장 노력이 바람직하지만 투자와 인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만한 기업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기업이 특성화된 지역에서 성장하도록 파일럿 플랜트 플랫폼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분석, 인증 기능을 갖춘 연구 조직이나 글로벌 밸류 체인과의 연계가 가능한 대기업의 협력을 받아 지역별로 특성화된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전략성을 반영한 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에너지 등은 지역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을 잇는 레드 바이오 벨트, 강원권과 충청권과 전라권을 잇는 그린 바이오 벨트, 전라권, 경상권으로 이어지는 화이트 바이오 벨트를 구성하여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지역 협력 구도로 대응하는 방안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강자가 질비하고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끼리 좁은 지역끼리 역량을 나누어 경쟁하고 서로 편가르는 방식으로는 모두가 글로벌 경쟁에서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벤처캐피탈 투자 흐름과 지자체 지원 기능이 결합된 지역기업 성장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IT 중심의 벤처붐이 판교라는 IT 밸리를 만들어낸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벤처 대상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급속히 확대되었는데요. 바이오 기술 개발의 성과가 제조 역량과 연계되어 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후속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의 전략 그림과 중앙정부 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역 혁신 조직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의 지역 조직을 지역 대학과 연계시켜서 실질적인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출연연의 연구 인력 확보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우수한 출연연 본원의 연구자가 지역 분원에 근무할 경우 지역 대학 교수로 임용하여 정년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을 출연연 지역 조직 공동으로 구성하여 지역 맞춤형 융합연구단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의 R&D 과제 매칭 비율에 페이버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과 기존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을 연계 확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지방청,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혁신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역 기업 성장 지원의 미션과 목표에 맞게 혁신 거버넌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재정 확대 시 지역주도 성장 전략에 대한 투자 성격의 지출 계획을 지역 교부금 배분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앙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지역 조직을 지역의 자체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기존 규제자유 특구 활용 확대 등 지역별 특화 전략 분야의 규제 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역과 도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에서 주요 인프라와 서비스가 갖춰진 지역 단위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이며 편리한 생활 터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놓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정책 의지가 새로운 지역 정책으로 연계되어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